첫째가 어린이집 다니면서 엄마들하고 막 친해지려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애기 영어에 완전 빠져 있었거든요. 당근에서 저렴하게 좋은 외국인 선생님을 구해서 집에 입주까지 시켰어요. 이렇게 신기한 경험이 있어서 이걸 이야기하면 다들 재밌어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신나게 얘기했죠. 당근에 글은 어떻게 썼고, 선생님 면접은 어떻게 했고, 입주는 어떻게 시켰고, 애기 영어가 얼마나 늘었는지 좋은 점 같은 거 다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공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다들 웃으면서 듣고 있는데 리액션이 점점 짧아지고 어느새 저 빼고 다른 엄마들끼리 따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좀 머쓱했어요. 아, 나 또 그랬구나. 나만 신나서 너무 떠들었구나. 사실 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때 절약에 꽂혔을 때는 앱테크, 짠테크라는 거에 엄청 몰입했거든요. 하루에도 앱을 10개, 20개씩 들어가서 출석 체크로 1원 모으고 그걸 기프티콘으로 바꾸고 어떤 앱은 가입만 해도 포인트에 쿠폰을 주니까 공짜로 물건을 받고 체험단 하면 염색이나 마사지도 공짜로 받고 이런 정보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고 다녔어요. 나중에는 한 명씩 말하기도 힘들어서 관심 있는 사람 다 들어오라고 카카오톡 단톡방까지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최근 1, 2년은 애기 영어에 꽂혀서 만나는 애기 엄마들마다 이 얘기를 다 하고 다닌 거죠. 당근 외국인 선생님뿐 아니라 제가 호치민에서 애기 영어 유치원을 2주 보내고 거의 한 달 살이까지 했거든요. 그것도 캠프를 안 끼고 직접 컨택해서 다녀온 거라서 영유 보내는 것보다 이게 훨씬 저렴하고 애도 스트레스 안 받고 재밌게 영화에 노출된다. 이걸 막 알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이건 결국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나만 좋아하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솔직히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정보를 내가 알아냈어. 이렇게요. 물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근데 사실 외국인을 집에 입주시키거나 애 데리고 한 달 살이를 가는 게 상황상 쉽지 않은 엄마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이걸 자랑처럼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좋겠다가 아니라 쟤 왜 저래 싶었을 거고 은근히 약간의 선입견이나 질투가 생겼던 것 같아요. 짠테크 때도 똑같았어요. 저는 신나서 1원이라도 같이 아끼자 떠드는데 여행이나 욜로에 관심 있는 사람한텐 그게 듣기 싫은 노이즈였겠죠. 저렇게까지 아껴서 뭐하나, 쟤 요즘 돈 없나 하면서 제 평판에까지 영향을 줬을 거예요. 같은 얘기라도 관심사가 같은 사람한테 땡큐고 아닌 사람한텐 그냥 소음이었던 거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떠들었냐면 저는 원래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기업의 팀빌딩 강의를 하는데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말이 많습니다 라고 해요. 남편이랑 대화하면 90%는 제가 말하고 남편 10%인데 그것도 거의 리액션 수준이에요. 그리고 제가 뭔가에 꽂히거나 집중한 정보가 있으면 머릿속에 그것만 가득 차서 이걸 남들한테 막 말해주고 싶어져요. 그게 예전에는 앱테크였고 지금은 애기 영어였던 거죠. 생각해보면 어릴 적 친구들과도 비슷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는 대화할 거리가 많죠. 공통의 추억, 진로, 연애, 비슷한 관심사라 뭘 얘기해도 다 재밌어요. 근데 나이 들수록 친구들은 다 취업을 했는데 전 창업을 하면서 속한 상황이 아예 달라지더라고요. 친구들은 직장 적응, 승진, 돈 관리를 고민하는데 저는 사업을 어떻게 키울지,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할지, 투자는 어떻게 받을지를 고민하고 서로 관심사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승진이나 이직 이야기는 저한테 좀 멀게 느껴지고 제 사업 이야기는 친구들한테 또 멀었을 거예요. 서로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삶의 상황이 달라지면 관심사도 달라지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 더 많이 만나게 됐고 다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하도 애기 영어 관련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남편이 팁을 줬어요. 처음에는 딱 한마디만 오늘 띄워봐라. 예를 들어서 애기 영어 교육을 당근에서 외국인 선생님을 구했어요. 이 정도만. 그랬을 때 상대방이 더 물어보고 관심을 보이면 그때 또 한마디 하고 또 물어보면 또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해보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봤어요. 결과는 정말 관심이 있어서 계속 물어보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거의 안 만나고 만나도 주로 좀 들어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수다 고픕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욕구를 SNS로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선 관심 없는 사람을 붙잡고 떠들었다면 SNS는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제가 영어 교육 이야기를 하면 그게 궁금한 사람이, 재테크 이야기를 하면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사업 이야기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저한테 모여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꼭 수다를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할 필요는 없구나. 이 온라인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나랑 맞는 사람이 알아서 모이겠구나. 실제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하고 싶은 말을 우선하고 그걸 봐주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지금 2주째 영상 4개를 올렸는데 적게는 한 150명, 많게는 거의 400명 가까우신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참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좀 속이 시원해야 되는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심사가 안 맞는 친구를 억지로 만나는 것도 안 하려고요. 나랑 관심사가 맞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사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뭐에 관심 있으신가요? 관심사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걸로 또 같이 수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처럼 그 주제를 한번 SNS 콘텐츠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문제가 너무 많은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다가 많이 고픈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